친명성교회 기조를 보이고 있는 한 단체의 세미나에서 예장 통합의 세습 방지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명성교회 세습과 관련한 예장 통합 103회 총회 결의 이행을 촉구하는 좌담회를 가졌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올 초엔 다양한 기념 행사가 이어졌지만 3.1절이 지난 이후부턴 관심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3.1 정신을 올바로 계승하기 위해선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800명이 넘는 이재민을 발생시킨 강원도 산불 피해 수습을 위해 한국교회가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국내외 교단 목회자와 선교사를 격려하는 세계 한인 침례인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예장통합 정체성과 교회수호연대가 주최한 공개 세미나에서 세습 방지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명성교회 담임 목사 세습 여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인데요. 예정현은 명성교회 담임 목사 청빙권을 정당한 계승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현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친명성교회를 자처하고 있는 예장통합 정체성과 교회수호연대가 두 번째 공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예정현은 통합총회 소속 목사와 장로들로 구성돼 교단의 정체성 회복과 소속교회 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예정현은 이날 세미나에서 총회가 결의한 세습 방지법은 성경적으로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발제에 나선 소기천 장신대 교수는 정치 사회적 용어인 세습은 북한의 독재 정권을 가리키는 말이라며 승계란 단어와도 계승을 혼동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습 문제가 여러분 신사참배와 겨룰 수 있는 차원이 아니거든요. 세습 방지법을 견주어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걸 연결을 짓는 이런 일이 지금 계속돼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통합교단의 정체성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소 교수는 총회석상의 결의보다 헌법 정신이 우선이라며 세습 방지법을 불법으로 결의해 시행한 통합총회의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회기인 104회 총회에서 해당법 폐지를 청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정현 공동대표인 김현현 목사는 총회의 현안 문제와 해결 방안 제시 차원에서 세습 방지법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목사는 헌법 정치 제28조 6항은 평등의 원칙과 법정 안정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목사를 청빙할 때는 본교회의 장로님들의 결의 그리고 공동의회라고 하는 회의에서 3분의 2의 의사, 의결, 종족수에 의해서 결의가 되면 김하나 목사 청빙권은 적법 절차에 하자가 없어요. 예정현은 끝으로 총회의 모든 법리부서가 객관적인 법 해석과 적용으로 갈등과 분쟁을 종식시켜달라며 비대위 측은 총회 임원회에 반하는 행동과 외부 단체와의 연대로 총회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입장문을 통해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건강한 총회와 노회 운영, 총회 소속의 고난받는 지교회를 위한 기도회를 가지며 마무리됐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일각에선 여전히 명성교회 세습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명성교회 세습 문제와 관련한 예장통합총회의 결의를 이행하란 건데요.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마련한 좌담회에서 발제자들은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통합총회 임원회와 재판국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예장통합 103회 총회는 지난해 김하나 목사의 청빙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한 재판국 보고를 총회가 받지 않기로 결의하고 재심을 통해 무효소송 재판 결과를 바로잡을 것을 결의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총회 재판국은 재심권에 대해 변론 기일을 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기독법률가의 정재훈 변호사는 현재 명성교회는 교회법에 따라 치리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오히려 서울 동남노회가 아닌 명성교회에 수습전권위원회를 파송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교회세습 반대운동연대 방인성 실행위원장은 총회 임원회와 재판국은 단호하게 명성교회 불법 세습을 다뤄야 한다며 세습을 철회하거나 교단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밖에도 법노회에서 103회 총회 결의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정치적 타협을 이루려고 하는 임원회를 노회가 강도 높게 비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올 초엔 다양한 기념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3.1절이 지난 이후부턴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평통연대 박종화 이사장은 3.1 정신을 올바로 계승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는 수년 전부터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준비해왔습니다. 학술대회, 기념예배, 문화행사 등 기념하는 방법도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은 3.1 정신을 본받자는 목소리가 잦아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100년 전 기독 선열들의 신앙 정신을 계승하기보단 3.1운동 자체의 행사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에 3.1운동 100주년의 의미를 알리기 위해 힘써온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연대 박종화 이사장은 100년 전 선조들은 종교와 상관없이 민족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하나가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행사 자체보단 이러한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3.1운동은 100년 전 사건, 3.1 정신은 지금도 유효한 정신, 또 앞으로도 유효한 정신으로 알고 3.1 정신을 기독교적인 신앙의 입장에서 계속 끌고 나가야 한다. 그런데 저도 해보니까요. 행사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시들해져요. 그것은 잘못이다. 박종화 이사장은 오늘날 한국교회는 종파나 이념의 차이로 나뉘어져 서로의 의견을 내기에 급급한 측면이 있다며 서로 다름을 인정하되 연합을 위해 힘쓰는 모습이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좌나 우로 너무 이념적으로 치우치지 말고 성경 말씀대로 중심이 되어 갑시다. 중심이 뭐냐면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생각에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져갑시다. 이게 기독교에 제일 필요한 겁니다. 박 이사장은 이어 100년 전 3.1운동은 일부 지도자만의 운동이 아니라 민족의 참여로 확산된 민족운동이었던 만큼 한국교회 성도들의 참여도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내가 먼저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아가페적 사랑을 전파하는 나부터 운동이 성도들에게도 필요하단 겁니다. 역사를 역사 자체로만 기념하는 차원을 넘어 100년 전 선열들의 신앙 유산을 어떻게 오늘날 한국교회에 적용할 수 있을지 보다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지난 3일 발생한 강원도 지역 산불로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축구장 면적의 742배에 달하는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고 이로 인해 8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는데요. 한국교회는 즉각 봉사단을 파견해 이재민을 돕고 있습니다. 서울광염교회 등이 참여한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은 빵과 라면, 칫솔, 치약 등 생필품을 이재민들에게 나누며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또 예장합동 강동로에는 대피소에 있는 주민뿐만 아니라 직접 피해 지역을 찾아가 구호 물품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예장통합총회도 피해 현장 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속초중앙교회는 1차 대피소로 교회 문을 열었고 한국교회 봉사단은 지난 5일 속초 등지에서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지역 기독교 연합단체와 함께 구호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호에 참여한 봉사단원들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전하고 고난에 빠진 이들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도로 이들을 위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말콤 페닉 선교 130주년을 맞아 세계 한인 침례인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침총회는 국내외 목회자와 선교사를 초청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말콤 페닉 선교사는 1889년 26세의 나이로 한국을 찾아 46년간 복음 전파에 헌신한 인물입니다. 국내에 200여 교회를 개척하고 250여 명의 사역자를 양성했습니다. 기침총회는 페닉 선교사의 헌신을 기억하고 국내외 목회자와 선교사들을 격려하기 위해 오는 30일부터 내달 3일까지 세계 한인 침례인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은혜로 130년, 다가올 침례교 시대란 주제로 진행되는 대회에선 특별히 한국에 침례교가 있기까지 헌신해준 해외 선교사들을 초청해 감사를 전할 예정입니다. 또 대회를 앞두고 침례교단의 방향을 논의하는 좌담회와 페닉 선교사의 삶을 조명하는 학술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박종철 총회장은 이번 대회가 앞으로 다가올 침례교 시대를 가늠하고 그 방향을 설정해 교단의 부흥과 성장을 논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곳곳의 주요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슬람 국가 브루나이가 동성애자와 간통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돌을 던져 죽이는 새 형법을 시행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새 형법에 대해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비난이 잇따르는 가운데 동남아 주변국 대다수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윤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자카르타 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주 아세안 말레이시아 대표부 측은 브루나이의 새로운 형법 시행이 내정에 해당되는 만큼 불간섭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샤리아 형법은 여러 조건상 오용되기가 어렵고 서방 국가들은 이슬람 전통을 모르기 때문에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주장인데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인 아세안 10개국은 정부 간 인권위원회를 통해 해당 사안을 논의 중이지만 공개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일각에선 이 같은 이슬람 원리주의 행보가 주변국들의 종교 갈등을 자극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 주요 도시에서 수천 명의 시민이 주택 임대료에 항의하는 행진 시위를 벌였습니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시위대는 현지 시각 6일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부수지 말란 재개발 반대 구호를 외치며 베를린을 행진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회사들이 낙후한 지역을 재개발해 호화 아파트를 건설한 뒤 이를 고가로 임대한 것에 대한 반발에서 시작됐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특히 싼 가격으로 수천 채의 건물을 사들인 부동산 회사들의 재산을 몰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베를린 시청이 주택 공영화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서명운동도 벌였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고 온라인 게임 배틀그라운드를 한다며 야단맞은 인도의 한 10대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인도에서 배틀그라운드 금지 논쟁이 불붙었는데요. 한국 게임사 블루홀이 출시한 이 슈팅 게임은 특히 인도에서 모바일 다운로드 수가 1억 회를 넘을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중독 사례가 잇따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됐는데요. 지난달 마하라슈트라주에선 휴대전화로 배틀그라운드를 하던 20대 남성 2명이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한 임상심리학자는 배틀그라운드는 어린이와 청소년은 물론 성인에게도 정서 발달에 손상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민들이 사회 관계망 서비스 SNS가 시간 낭비란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지만 이를 멀리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SNS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응답자 82%는 SNS가 시간 낭비라고 응답했고 절반 이상은 SNS가 거짓을 유포하는 등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응답자 42%는 SNS 이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답했지만 그럼에도 응답자 10명 중 7명은 매일 SNS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우리 군의 스텔스 전투기 도입에 북한 선전 매체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조선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적대 행위라며 우리의 평화 노력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남조선 당국은 외부로부터의 전쟁 장비 도입 노름이 가져올 파국적 후과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공군의 전략무기로 운용될 스텔스 전투기 F-35A 2대는 지난달 29일 공군 청주기지에 도착했습니다. 퇴직연금 적립 규모가 지난해 190조 원에 달할 만큼 급성장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연간 수익률은 1.01%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 1.5%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결국 실질 수익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겁니다. 또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사람도 많지 않아 내실 측면에서도 미진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수익률 제고와 수수료 합리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출산을 한 여성 10명 중 4명이 제왕절개 분만을 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제왕절개 분만은 42.3%, 자연분만은 57.7%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출산 연령이 높을수록 제왕절개 비율도 높았습니다. 또 대도시에선 비교적 자연분만율이 높았고 농촌 지역에선 제왕절개 분만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원은 농촌 지역일수록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져 제왕절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예장합동과 통합교단이 9월 1일 한국장로교 기도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두 교단이 1959년 세계교회협의회 문제로 분열한 지 60년이 되는 해이자 9월은 주요 장로교단들의 총회도 있어 기도회의 의미가 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는 21일 부활주의를 맞아 전국 군인교회에서 진중 세례식이 일제히 진행됩니다. 진중 세례주의를 맞춰 현재 많은 군인교회들이 세례를 준비하고 있으며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는 민간인 목회자가 사역하는 대대급 교회의 경우 수색카드를 작성한 장병수에 따라 선교비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과 굿네이버스가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 지역 이재민을 위해 각각 2억 원과 2천만 원 규모의 구호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단체는 구호키트와 생필품 등을 이재민들에게 제공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재해복구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세월호 참사 5주기 기억예배가 오는 18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립니다. 진실, 부활을 향해란 주제로 열리는 기억예배엔 교회개혁 실천연대 방인성 목사가 말씀을 전합니다. 또 기억예배 참가자들은 이날 세월호 특별수사단 설치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